네,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약선 선생입니다. 제게 오늘 부여받은 과제는 고2, 고3 응용어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3 2등급, 고2 2등급 수준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지금 비판적 사고라는 소재가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현재 디지털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뒷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Wide range of information. 많은 종류의 어떤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부분에 자, critical thinking에 대해서는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to evaluate critically the validity and relative value of information accessed.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어떤 정보의 유효성이라든지 관련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자, 그것을 이제 크리티컬 띵킹의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 과거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우리의 어떤 지식의 원천이 라이브러리, 도서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의 어떤 유효성이라든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반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사실 많은 종류의 그 교육자들이 이런 어떤 인터넷을 교육 자료로 쓰기를 좀 꺼려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인포메이션 어떤 그 정보들이 정확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견해들이 이 당시에 했던 견해들은 그 당시에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인터넷 통해서 접근 가능했던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가 사실 집단적인 지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SNS가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당시 학습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태도들이 있다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정보가 많아져 가지고 지금 학습자들이 어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비판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그런 어떤 유효성 같은 것들을 이성을 통해서 사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태도들이 좀 등장하고 있다는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 1번에 자, 문법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To evaluate critic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부사의 순서 문제로 한번 봤습니다. 자, evaluate critic가 나옵니다. 자, 이동영 선생님. 네. evaluate이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예요. 예, 타동사. 감사합니다. 자, 타동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바로 뒤에 그냥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동사인 경우에 뒤에 목적어는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다른 것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evaluate 다음에 critical이라는 지금 부사가 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 critical이를 앞으로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요. 혹시 이거를 그러면 critically evaluate로 순서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플러스 해가지고 자, 부사 중에서 순서를 좀 유의해야 되는 부사들이 좀 있죠. 빈도부사 같은 경우에 항상 조동사라든지 비동사 뒤에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또 앞에 나온다는 거. 자, 이걸 좀 강조해 주고요. 좀 특이한 것도 또 하나 있습니다. enough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형용사나 부사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형용사 쓰인다면은 앞부분. 자, 뒤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이게 부사로 쓰인다고 그러면은 형용사나 부사 뒤에 enough가 온다는 것도 좀 강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and about positive. 자, 2번 문제 줄쳐있는데요. and about positive orientation to schooling. 이 부분도 자, 앞에 부분 보면은 좀 앞에 부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결했는지 end가 되어 있기 때문에 this view reflected.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적인 정보 같은 것들. 첫 번째, 두 번째, 소셜미디어가 부족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쿨링,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경향들.
자, 세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모두 다 reflect라는 동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이 다 목적으로서 명사가 와야 되는데 2번 부분만 지금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자, about a positivist.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about을 생략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응용법 문제 고입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일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위스에서 이제 스웨덴이죠, 죄송합니다. 스웨덴에서 이제 은행을 털려고 하는 은행 강도가 있습니다. 은행 강도가 사실 갔는데요. 은행을 털려고 해보니까 저희 현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해가지고 이 지금 은행 강도가 이제 그 자리를 뜨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어떤 스웨덴의 현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스웨덴 같은 경우에 모든 은행의 절반 정도가 사실 절반 정도만 현금을 취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만약에 이들이 이제 은행 강도가 이런 현금 같은 것들을 뭐 탈취하는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많은 장소들이 그 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현금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내용은 그런 얘기고요.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사의 능동 수동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이요. 자, 학생들한테 항상 2등급 정도 되니까요. 이 정도만 뭐 얘기해줘도 충분히 감을 잡는데요. 자, disappointing이라는 앞에 있는 분사 구문인데요. 뒤에 나온 더 rubber. 이럴 때 항상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더 rubber를 앞으로 끌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강도죠, 강도. 강도가 실망을 시키는 거냐, 얘들아? 강도가 실망을 당하는 거냐? 물어보면 다 합니다. 그죠? 강도가 지금 실망을 당하는 거죠. 실망 당한다. 실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disappointing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disappointed로 바꿔야 되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 부분은 이제 가정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가정법 부분인데요. 앞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가 나오고 있고요. 뒷부분에 지금 will have pp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뭔가 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가정법 부분 혹시 김 교수님, 가정법 과거 완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요. 그럼 앞에가 주어 had pp니까 뒤에 부분 혹시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죠. 자, 과거 완료는 if 플러스 주어. 자, had pp죠. 자, 이 부분은 지금 밑줄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자, would 과거형이니까 플러스 have pp.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기 보면 지금 will have pp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will have pp 되어 있는데 자, 트러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would have had trouble. 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가정법 과거를 사실 3등급 미만 정도 되면은 아예 그냥 가정법이 사실 뜨문뜨문 나오기 때문에 가정법의 사실 그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도 좀 외우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힌트를 주는 게 자, 일단 먼저 가정법이라는 거는 원래 사실이 있는 거, 원래 그게 바꾸던 평서문 있죠? 자, 평서문에서 1번. 자, 부정을 긍정으로. 그 다음에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고요. 두 번째, 한 시제 과거로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같이 본다면요. 이번 한번 채우겠습니다. 여기 부분인데. 예를 들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요. 과거 사실이 반대니까. 자, 예를 들면 과거 사실이 반대면 여기 한 시제 과거니까. 자, 이감 선생님 뭐, 답이 나왔지만 뭘 써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과거의 한 시제 과거니까 과거 완료 써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를 과거 완료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would라는
자, 이것도 같이 외우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이렇게 나온 것도 무조건 외우고요. 자,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과거 사실 반대 쓰려면 원래 헤드 피필 써야 되는데 앞에 우드가 나오기 때문에 해브 피를 쓴다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조금 더 한번 내용을 외우는 법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3분 시간 주고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따라서 지금 evaluate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아니라 critically를 앞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bout a positivist 이렇게 나왔는데요. about을 생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disappointing 나와 있죠. 자, 이거 disappointing을 없애고 disappointed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자, will have trouble이 아니라 would have PP had trouble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빈도와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자, 빈도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사의 순서 묻는 문제는 사실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좀 요거는 이제 워낙에 명확한 문제라서 5 중에 2 정도 보겠고요. 난이도는 역시 5 중에 2로 잡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뭐 빈도는 좀 작은 걸로 보고요. 난이도도 낮은 문제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분사구문의 능수동. 능수동 문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그래서 빈도는 4로 보고요. 자, 난이도는 요거는 좀 약간 쉬운 편입니다. 3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역시 가정법도 학생들 이제 서술형 같은 데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5 정도 보겠고요. 난이도는 자, 3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고했습니다.